자, 이번 사건은 이미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어떻게 쉽게 접할 수가 있었느냐? 이 사건은 정말 끔찍하고 대한민국을 정말 떠들썩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사실 이 피해 여성분이요. 제 옛날 지인분의 실제 친구분이셨어요. 자, 어쩌면 그래서 저에게 조금은 더 와닿는 그런 사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사건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모양, 그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광모양은요,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나게 돼요. 그녀는요, 평소 자기 자신보다 가족을 더 생각하는 그런 정말 천사 같은 효녀라고 정말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의 집안 형편은요, 그렇게 여유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밤낮으로 공부와 아르바이트, 이 많은 것들을 병행하며 늦가기 대학생이 되죠. 그런데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 보니까 결국 대학마저 포기하고 그녀는 다시 사회생활로 뛰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 사회생활로 뛰어든 그녀, 이 광모양은요,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매달 밥값이 10만 원이 따로 나온대요. 그런데 이 광모양은 이 돈마저 아끼려고 점심시간 때 항상 삼각김밥 하나로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매일은 아니지만 그녀는 때때로 삼각김밥마저 사먹지 않고 그냥 낮잠으로 점심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모으고 모아 항상 가족 생일, 집안 이런 행사가 있으면 용돈과 함께 보내는 축하 메시지. 어쩌면 광모양은요,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 하나 정도 희생은 괜찮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2012년 4월 1일 밤 10시 30분경 이날은요, 만우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만우절날 경기도 수원 팔달구에서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나이 28세 광모양, 그녀는요, 그냥 평소 여느 때와 같이 이제 휴대폰 부품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그런 길이었죠. 그냥 뭐 매일같이 가던 그런 길이니까 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라는 생각을 그녀는 절대 하지 못했죠. 이제 집까지 약 400m 남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던 광모양. 그런데 이때 전봇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선족 중국인 우위안춘, 이 사람이에요. 한국 이름 오원춘이라는 이런 개안으로부터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오원춘은요,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광모양을 넘어뜨린 후 그녀의 머리를 쥐어잡은 채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죠. 그리고 방 안에서 여러 번 성폭행을 시도해요. 그런데 그녀의 끊임없는 저항으로 실패를 하자 이제 오원춘은 그 방문을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오원춘이 방문을 나서자 그녀는 재빨리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외부 상황은 알지 못했어요. 재빨리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게 신고를 하죠. 그녀는요, 정말 겁에 질려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 밖에 나선 이 오원춘이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방문을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녀는요, 정말 자신의 상황을 마지막까지 알리기 위해 전화를 끊는 게 아니라 한쪽 구석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녀는 저항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 소리는요, 끊임없는 절규, 그리고 뜯기는 테이프 소리, 비명 소리, 그리고 그 뒤에는요, 정말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끔찍한 소리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오원춘은 이 광모양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시신을 약 360여 조각으로 훼손하고요.
이 훼손한 시신을 어떻게 했느냐? 검은 봉지 14개와 여행용 가방에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장기는 장기대로 나누어 담게 돼요. 그렇게 나누어 담은 이 오원춘은요, 다음날 오전까지 뒷정리를 하며 이제 도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2일날 이제 경찰의 신고로, 이제 주민의 신고로 이튿날 오전 11시 50분경 오원춘은 이제 도주를 하려고 한 찰나에 경찰에게 체포가 됩니다. 이때 체포됐을 당시가요, 이제 약 13시간 만에 체포가 된 거였대요. 자, 당시 체포 후의 오원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국민들이요, 정말 분노에 찬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발생한 일이 뭐냐? 바로 일부 경찰의 대응이었어요. 지금부터 저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 경찰분들, 형사분들, 이 모든 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 이 일부 경찰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제 당시 사건 그 녹취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녹취록은요, 당시 실제 녹취록이 아닌 성우분들께서 이제 상황 재현을 한 그런 녹취록이에요. 그럼 녹취록 듣고 오시겠습니다.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여기 목골놀이터 전에 집인데요.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거든요. 목골놀이터요? 네, 목골놀이터 전에 집인데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 지동이요? 네,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목골놀이터 가는 길쯤으로요. 선생님 핸드폰으로 위치 조회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저기요, 지금 성폭행 당하신다고요? 성폭행 당하고 계신다고요? 네. 자세한 위치 모르겠어요? 지동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가기 전에요. 지동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가기 전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요. 아저씨 빨리요. 어떠세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아저씨예요. 문은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저 지금 집을 잠갔어요. 문 잠갔어요? 내가 잠깐 아저씨가 나간 사이에 문 잠갔어요. 들어갈 때 다시 한 번만 알려줄래요?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여보세요? 주소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당시 일부 경찰의 문제점, 이 문제점을 짚어보자면요. 광모양은 당시 납치를 당한 후 오원춘이 방 밖으로 나서자 이제 방문을 바로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쵸? 재빨리 신고했어요. 그런데 그녀는요, 당시 겁에 굉장히 질려 있었지만 침착하게 자신의 위치 어디서 납치가 됐는지 이런 설명을 끊임없이 했어요. 네, 그렇겠죠. 맞아요. 혹시라도 경찰이 못 찾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그리고 심지어 그녀는요, 자신의 위치를 추적해도 된다고 동의도 표했죠. 그런데 이때 전화를 받은 경찰은요, 위치가 어디냐, 누가 납치를 했느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성의 없는 말만 반복할 뿐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당시 이 공청으로 수많은 경찰들이 함께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의 신고는 묵살이 돼버린 거죠. 자, 이것도 충격적인데 또 하나 충격적인 거. 당시 이 오원춘 집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는요, 순찰차가 세워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차 내부에 있던 경찰은요,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내용 접수를 확인해 보니 당시 이 시각에 신고한 이 광모양의 신고 기록이 먼저 성별이 남성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부터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오원춘이 2일 오전
11시 50분경에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 체포하기 전에 이 신고는요, 신고 접수는 당일 이제 체포 당일 오전 9시경 옆집 주민의 제보로 신고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무슨 그렇게 바쁜 일이 있었는지 2시간 50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신들은 11시에 신고를 받았고 신고를 받은 즉시 출발을 했다고, 출동을 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알려요.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보자 이 경찰이 한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언론에, 뉴스와 언론에 공개된 이 통화 녹취록은 1분 20초라고 처음에 밝혀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녹취록 실제 통화 시간은 7분 이상이었대요. 1분 20초라고 처음 발표한 이 경찰은요, 끊임없는 수사에 사실은 4분이었다 라고 번복을 하자 이것도 좀 약간 의심적인 거죠. 그래서 더 깊게 수사를 하자 이제 경찰은 결국 7분 이상이었다고 자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7분 이상이라는 녹취록,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뭔 것 같아요? 저는요, 이 7분이란 시간 동안 출동을 하지 않은 이 경찰들은 7분 동안 출동도 하지 않고 뭐하고 있었을까요? 또 당시 녹취 상황에서 전화를 먼저 끄는 건요, 이제 광모양, 피해 여성 광모양 쪽이 아니라 경찰 쪽이 먼저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녹취록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그 일부 경찰들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대요. 야, 부부싸움이잖아. 끊어. 뭘 또 그렇게 받아주고 있냐? 야, 끊어. 바쁘다고 끊어. 야, 뭐 대화하고 있어? 아니요, 지금 뭐 이상한 소리가. 끊어! 아이씨.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진실이 밝혀지는 와중에 경찰은 마지막까지 거짓만 발표하게 되죠. 만약에 이 경찰들의 가족이 이런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똑같이 은폐하기 바빴을까요? 이에 결국 분노가 폭발해버린 이제 대한민국 우리 네티즌 분들은요, 경찰도 믿을 수 없는 대한민국, 이건 경찰이 사람을 죽인 거다 라며 엄청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몇몇 경찰들 때문에 모든 경찰분들이 싸잡혀서 욕을 먹게 된 거예요. 자,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경찰청장 및 경기지방경찰청장님은요, 자진 사임을 하게 되죠. 그런데 뿐만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냉수를 한 잔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